자, 20페이지로 배우는 화학 올림피아드 개념 정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단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니까 화학의 기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완전 화학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 자, 우리가 주기율표라는 걸 배웠어. 주기율표라는 게 뭐냐니까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걸 이렇게 나열한 거지. 근데 그 주기율표는 어떤 순서로 나열했냐니까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되었다.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된대. 만약에 원자 번호가 같다면 질량수가 달라도 항상 같은 원자로 불러야 되는 거.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 무조건 이 친구는 뭐다? 아, 수소다.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1몰의 개념,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1몰계를 모으면 그때 뜻하는 게 얘네들이 뭐가 나온다? 질량수가 나온다.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양성자 한 개만 있어서 얘를 1몰계 넣으면 모으면 1g 되는 거. 그래서 1몰 per 1g. 요거 기억을 조금 해주면 좋겠고, 헬륨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반발이 심해서 얘네를 조금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했지. 그게 중성자였고, 대략적으로 중성자가 양성자의 몇 배 정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같은 개수만큼 존재해서 양성자 수의 두 배가 뭐가 된다? 질량수가 되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친구의 질량수는 4가 되는 거지. 대략적으로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질량수가 두 배가 돼서 40 정도 되고, 요 뒤로는 요 뒷부분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필요한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어떻게 된다? 두 배보다 좀 더 커지는 거 기억을 조금 해놓고 지나가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적인 거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넘어가서 우리가 원자, 원소, 화합물, 혼합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지나갈게. 원소라고 하면, 이거는 화학에서 원소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개념이고, 원자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의 개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라는 친구가 있을 때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두 가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원자는 몇 개냐 이러면 뭐라 대답해야 된다? 세 가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원소에는 또 다른 말이 있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O2라는 분자가 있다고 치면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 원소라고 불러야 된대. 원소라고 부르면 한 가지 원자로만 이루어진 분자도 원소라고 부르니까 이거를 원소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자, 여튼 얘도 분자네. 분자면서 동시에 원소라고도 부르는 거 조금 정의 장난이니까 요 배경 정의는 조금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고 지나가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분자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니까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수소 원자가 있다. 그럼 얘는 물질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냥 원자 상태니까 얘는 분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H2 얘는 뭐다? 분자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그러면 네온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친구는 혼자 있어도 뭐다? 비활성 기체다 보니까 분자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용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합물이라는 친구는 예를 들어서 H2O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는 화합물이 되는 거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한대. 그러면 O2 이런 건 뭐다? 화합물이 아니겠지. 원소 상태가 되겠지. 혼합물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소금물 이런 거. 섞인 거. 소금물. 이런 걸 우리가 혼합물이라 하는 거 기초 용어 좀 정리해 놓고 지나가 볼게. 넘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 기체 반응의 법칙 한번 배워 볼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였지? 얘가 결국에는 누구랑 연결됐지?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연결이 되었고, 기체 반응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지? 자, 기체는 이상기체라면 같은 개수의 그 예를 들어서 1몰이 0도씨 1기압이면 몇 리터였지? 22.4리터다. 요 관계처럼 기체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같은 개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개 있다? 그러면 그게 차지하는 공간이 다 어떻다고? 수소나 네온이나 헬륨이나 전부 다 차지하는 공간이 다 똑같다고.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고, 그게 확장되면 기체 반응 법칙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 반응식을 맞추면 이렇게 되겠지. 자, 얘네들이 기체 상태로 반응을 해서 만약에 기체 상태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B가 어떻게 된다고? 2대 1대
2의 B로 개수 B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곧 뭐랑 똑같다고? 부피 B랑 같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고 지나가야 돼. 왜냐하니까 이상 기체라면 뭐다? 개수가 같으면 부피도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성질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해주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배수 비례 법칙이 있는데 뭐 얘네들은 서로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일정 성분비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화합물이 있을 때 이놈이 뭘 가지고 있다고? 일정한 성분 B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CO2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는 항상 C 하나와 O 두 개가 만나서 반응하는 거 이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거고 배수비례 법칙이 뭐였지? 배수비례 법칙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기억해두면 좋아. CO라는 친구가 있고 CO2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원소 A와 B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화합물인데 화합물에서 얘네들 사이에 뭐 정수비가 있다고. 이게 1대1로 결합할 때 얘였으면 이거 1대2로 결합하면 얘다 이렇게 해갖고 서로 어쨌든 정수비 형태로 항상 결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수가 정수비였으니까 결국에는 질량도 어떤 다른 정수비로 표현이 되겠지. 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 기억을 조금 해주면 좋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였지? 말 그대로 A가 B를 만나서 C가 되는 반응이 있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1g 사라졌고 2g 사라졌어. 그럼 C는 자연스럽게 몇 g 생긴 거다? 3g 생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지.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거 대략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지나갈게. 화학 반응식을 꾸밀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CHO로 구성된 어떤 친구를 연소시키면, 연소라는 말이 산소랑 결합하는 게 연소고 이게 또 쉬운 말로 하면 타는 거지. 탄다. 태우면 뭐가 생기냐 하니까 항상 CO2하고 물이 발생하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면 좋아. 그리고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은 게 우리가 포도당이란 친구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C6H12O6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아. 왜냐하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밥의 기본 구성이 되니까 얘를 먹어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 그럼 이게 호흡 과정이지. 호흡하게 되면 CO2랑 우리가 이산화탄소 내뿜고 오줌 싸잖아. 물이 나오는 거. 이 관계가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된대. 그러면은 이 반응식을 우리가 완성시켜서 쓸 수 있어야 돼. 자, 탄소가 4개 있었으니까 여기 몇 개 생긴다? 4개 생기는 거 체크해줘야 되고 여기가 5개 되는 거, 10이 되는 거 체크를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다 합쳐서 산소가 오른쪽에 지금 몇 개 썼지? 자, 생각해보면 8개, 5개가 되니까 13개 쓴 거 관찰할 수 있지. 그럼 여기다가 앞에, O 앞에는 뭘 쓰면 될까? O 앞에는 2분의 13, O2 이렇게 써주면은 완성이 되겠지. 정수로 보통 표현하니까 이 전체 반응식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 2배로 이렇게 10 더하기 13O2가 8CO2 더하기 10H2O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한 형태가 되겠지. 여튼 근데 우리가 어차피 반응할 때 관찰해야 되는 건 얘네의 비기 때문에 굳이 정수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된대. 그럼 개수 맞추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뭐 제주껏 잘 끼워 맞추면 되는 거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뭘 보냐니까 금방 앞에서 배웠던 원자량, 평균 원자량, 화학식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지나갈게. 자, 일단은 여기 3번 테이블을 너희가 스스로 잘 채울 수 있는지 꼭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꼼꼼하게 생각을 하는데 평균 원자량이란 거는 요 밑에 동위원소 여기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일단은 요 표를 갖다가 완성시키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지금 2몰 있대. 2몰. 수소가 몰수가 2몰 있으면 여기 분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지. 분자가 자, 요거를 지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정의를 내렸잖아.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지?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2몰이라고 하면 이거의 정확하게 몇 배가 되겠다? 2배가 되겠다. 그럼 이 NA만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를 갖다가 한번 따져보면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지? 그러면 총 4개가 있게 되는 거, 4개니까 4NA가 있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왜? 하나의 분자가 H2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친구가 지금 2명 있지.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친구가 이렇게 2개 있으니까 H 입장에서 따지면 총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네의 질량을 따져보면 H 원자 하나가 가지는 질량이 우리가 원자량이라 부르는데 이게 1몰 per g이었지. 아니지, 1g per 몰이지. 1g per 몰. 왜?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중성자는 필요 없고 그대로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가 1몰기에 있을 때 1g인 그 성질을 이용하면 이게 몇 g인지 찾을 수 있겠지. 4g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부피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자, 2몰 있으면 몇 리터랬지? 0도시 1기압에서 1몰 있을 때가 22.4리터였잖아. 그럼 여기는 몇 리터? 44.8리터 되는 거 이렇게 기억을 되새겨 줄 수 있을 거야. 자, 넘어가서 O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 O2란 친구는 자, 몰수는 지금 주지 않았고 밑에 질량을 줬네. 16g 있대. 16g.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놈의 분자량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분자량을 조사해서 이게 몇 몰인지 체크를 해봐야 돼. O는 주기율표에서 지금 몇 번에 있지? 한번 보자. 여기 8번에 있는 거 관찰할 수 있지. 8번에 있으면 양성자가 몇 개 있다? 8개 있다. 양성자가 8개 있으면 중성자는 몇 개 있다? 8개 있겠다. 그러면은 O 한 개의 원자량이 16인 거야. 이거 한 개가 16. 그럼 O2는 1몰 있을 때 몇 g이 된다? 32g이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O2가 32g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16g일 때는 이게 몇 몰이 되는 거지? 이게 뜻하는 게 1몰에 32g이었잖아. 그러면 16g이면 몇 몰이다? 이게 0.5몰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얘가 0.5몰이면 분자는 몇 개 있는 거다? 0.5NA에 있는 거지. 그럼 이거의 절반이 있는 거니까 이게 3.01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원자가 몇 개 있다? 자, 이런 O2짜리가 지금 0.5개 있는 거니까 O는 몇 개 있다? 이거의 정확하게 2배가 있겠지. 그러면은 한 개 있는 거니까 1NA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은 자, 부피를 따져보면 마지막으로 이게 0.5몰이잖아. 1몰 있을 때 22.4였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다? 11.2리터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거다. 맞지? 자, 넘어가서 이번엔 NH3를 한번 따져보는데 얘도 분자량 먼저 계산해 볼게. 분자량 먼저 계산해 보면 N이 몇 번이지? N이 7번이지. 7이니까 N의 원자량은 14. 그 다음에 H는 1이 지금 합치면 17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의 분자량이 17g per 몰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맞지? 1몰에 17g이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얘가 원자가 4NA가 있대. 4NA. 근데 얘 분자 하나를 딱 관찰해 보니까 분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분자에 지금 원자가 몇 개 있지? 자,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그러면은 이 분자가 몇 몰 있다는 소리지? 1몰 있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이 몰수가 1몰이 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분자의 개수는 몇 개다? 1NA에 있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를 질량을 따져보면 1몰의 질량이니까 이게 17g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이거의 부피도 한번 따져보면 1몰이니까 그대로 얼마가 되겠다? 22.4리터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CO2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 C의 원자량이 12가 될 거고 6번이니까 2배 한 거지. 아까 산소는 몇이었지? 16이었지. 8번이었으니까. 근데 산소가 2마리 있다? 그럼 이게 얼마다? 44겠지. 참고로 CO2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네의 분자량 정도는 우리가 바로 생각해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 게 좋대. 참고로 CO2는 44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지금 5.6리터 있잖아. 그럼 이게 몇 몰 있다는 소리지? 4분의 1몰 있다는 소리 맞나? 그럼 분자가 이게 4분의 1몰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분자의 개수가 그러면 얼마나 되겠지? 4분의 1
NA개 있다. 요거 관찰할 수 있을 거고, 원자는 그러면 몇 개 있는 거지? 이거 한 개 있을 때 CO2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거 한 개 있을 때 원자는 3개 있지. 그러면은 분자 계수이 몇 배다? 3배가 있겠다. 4분의 3 NA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의 질량을 따져보면 이거의 4분의 1이 되니까 11g 되는 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3번 표 이거 채우는 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완전 화학의 기초니까 정확하게 연습하고 지나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동위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동위원소가 뭐냐니까 우리가 원자라는 거를 결정짓는 건 뭐였지? 원자 번호였지. 원자 번호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다? 양성자 수가 결정지었던 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중성자 수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의 이거 두 개 합친 걸 우리도 뭐라 불렀지? 질량수라고 불렀지. 전체 질량수 값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도 얘는 여전히 수소면 수소였던 거지. 자,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염소가 몇 번인지 한번 관찰해 볼까? 자, 염소는 여기 있어. 17번이지, 17번. 17번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7인데,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17인데 35짜리는 37짜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중성자가 18개 있었다는 소리고, 두 개 더하면 35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개 있었다? 20개 있었다는 소리지. 자, 이런 친구가 두 개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놈의 분자량을 35라고 불러야 될까? 37이라고 불러야 될까? 애매해지잖아? 이럴 때는 화학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기를 내가 염소를 적당히 펐을 때 그때 평균 값으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얘네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된대. 그럼 얘가 지금 35.5로 계산되었대. 평균 값이. 그러면은 얘가 35.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얘네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값이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x만큼 존재한다고 치고 얘가 1 빼기 x만큼 존재한다고 쳐보면은 두 개 더했을 때 1이 이제 100%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35 곱하기 x 하면 되고 더하기 37에 1 빼기 x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되겠다? 35.5가 나오도록 세팅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37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2x는 37에서 35.5를 빼면 되겠지. 그럼 1.5가 되겠지. 1.5가 되는 거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그럼 x 값이 대략 얼마 된다? 0.75 정도 되겠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몇 프로 정도 있고 75% 정도 있고 이 친구가 25%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35짜리가 75 요게 25%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뭐 중성자 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막까지 거. 그럼 중성자 수가 바뀌었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평균 낸 걸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거 조금 잡아놓고 지나가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용어들 또 다뤄볼게. 한계 반응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어. 한계 반응물.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먼저 떨어지는 반응물 중에서 먼저 떨어지는 친구를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른디. 왜 그렇게 부르냐니까 걔가 이 반응식이 얼마나 갈지를 결정짓는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칠 때 2b 더하기 4c가 이렇게 가는 반응이 있다고 칠 때 근데 얘가 지금 20g 있고 얘가 지금 30g 있고 얘가 지금 40g 있대. 이때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질량으로 한계 반응물을 따지면 안 돼. 여기가 개수의 의미잖아. 이거 한 개가 이거 두 개랑 이거 네 개가 만나서 한 번에 뿅 사라지면서 뭔가 생기는 반응이니까 얘네를 다 개수의 단위로 바꿔줘야 돼. 개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 질량으로 뭘 해야 될까? 질량을 나눠줘야 된대. 여기서 너무 중요한 공식 같은 관계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게.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량을 우리가 분자량으로 나눠야 된대. 이게 뭐다? 몰수고 이게 뭐다? 질량이 되고 여기 m이 뭐다? 분자량이 되는 거 이렇게 몰 질량 또는 분자량이 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몰수 같은 경우는 단위가 몰이고 맞지?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었잖아. 분자량의 단위는 1몰이 몇 그램이냐니까 그램 퍼 몰이겠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약분을 때려보니까 몰은 몰이다 해가지고 단위가 맞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대.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누면 된다? 각각 20으로 나누고 10으로 나누고 8로 나누면 다 몰수가 되겠지. 그러면 A는 1몰 있던 거고 얘는 3몰 있던 거고 얘는 얼마 있다?
58, 40이니까 5몰 있던 거지.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사라지는지를 우리가 따져주는데, 이거 따질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어 버려. 그러면 이거 1로 나누면 이건 1이지, 이건 2로 나누면 이거 1.5지, 이거 4로 나누면 1.25 정도 되지.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누면은 존재 깎아 내려가는 속도를 보정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사라질까? 이 친구가 숫자가 제일 작잖아? 그럼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우리가 뭐라 된다?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얘가 한 개 사라질 때 얘는 두 개 사라져야 되고 네 개 사라져야 되는 거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그럼 이게 1 남을 거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이제 빵이 되고, 맞지? 그래서 얘가 부족해서 더 이상 반응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자, 이 예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관계식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고, 계산 속도를 위해서 이렇게 앞에 개수로 나눠서 한계 반응물 찾는 거, 이것도 조금 익혀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1단원 주제의 마지막인 수득률이란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게. 자, 수득률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니까 100% 최대한 반응이 다 갔을 때 분의 실제로 얻어진 양,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응을 내가 예를 들어서 보내는데 그 보냈을 때 전부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양분의 실제로 내가 얻은 양, 이걸 수득률이라고 한디. 정의 좀 외워줘야 되고,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자. 질소랑 수소가 만나서 뭐가 되고 있다? 암모니아가 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NH3고 이렇게 2배 되고 3배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이라도 반응식, 요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도 빨리 쓸 수 있어야 돼. 참고로 얘가 70g 있었어. 그러면은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될까?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얘의 분자량은 한 개가, 이게 7번이란 말이야. 한 개가 14가 되겠지. 그럼 28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7로 나누면 10이 됐고, 4, 7, 28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4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니까 2.5몰 있는 거지. 이게 2.5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12g이니까 요거의 하나의 원자량이 2였지. 그럼 이게 6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서 한계 반응물 누군지 또 찾아보자. 여기 3으로 나누면 이거 2가 되고 얘는 1이니까 그대로 2.5라 생각하면 되니까 이 친구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지. 그럼 얘가 먼저 떨어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라 해보면 이건 마이너스 2가 사라지겠지. 그럼 0이 되고 여기 얼마 된다? 0.5가 남을 거고, 여기 얼마 생기겠다? 이거의 2배니까 더하기 4가 생기겠지. 4몰 생기겠지. 4몰. 자, 우리가 예상하기를 100%다 같다고 생각하면 이게 4몰 얻어지는 건데, 지금 34g의 암모니아가 생겼다 했지. 위에가 34g 생겼다 했어. 그러면은 수득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 하니까 여기다가 질량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대. 그럼 얘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암모니아 하나의 분자량이 얼마지? 여기 14 더하기 3이 되니까 17이 되겠지. 17. 그럼 17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이게 17을 2배 하면 34 되지. 그럼 2가 되고 4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은 수득률이 2분의 1인데, 여기다가 수득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퍼센트 수득률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하게 되면 50%가 수득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단원 초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 이 1몰의 개념하고 요런 기초적인 산수 과정, 그 다음에 수득률에 대한 정의, 한계 반응물 정의, 그 다음에 이런 완전 기초 용어들, 그 다음에 기본 반응식 이런 거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완성시키는 거, 이게 화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 기출 문제들, 요거랑 관련된 기출 문제들 연달아서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혀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1단원 정리해 볼게요.